였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영어 독해를 못하는 수험생분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사회복지 영어 2015년 제가 지금 기출 서브노트 작업한 건데요. 이거 같이 보면서 할까요? 예를 들어서 영어 독해를 못하는 수험생의 특징은 첫 번째, 문장 해석을 못합니다. 문장 자체를 못 읽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험생분들이 보통 영어 독해 인강을 많이 들어요. 근데 대형 강사님들의 교재를 보면은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이제 보통 기출집은 그대로 따오기 때문에 기초 독해 지문이라기보다는 기출이면은 일단 문장 구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분들이 문장 구조 분석을 아예 할 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문장 구조 분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독해 지문 안에 있는 어휘, 어법, 구문을 알아야지 문장 구조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휘, 어법 구문이 제대로 안 잡혀 있습니다. 특히 이 어법과 구문은 독해 기반 연습이기도 합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기초 문법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단순하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기초 문법을 공부한다기보다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 강사님들의 기초 문법 교재를 리뷰해 보면은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나가거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요. 왜냐면 강사님들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빨리 빼야 하기 때문에 기초 과정에서 오래 잡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기초 문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사, 형식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들이 문법 문제에서도 물론 형식을 물어요. 하지만 형식을 알아야지 문장을 읽을 때 짧은 구에서 긴 절 단위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형식이 암기가 안 된 수험생들이 많이 계세요. 수동태. 독해에서는 능동태만 쓰는 게 아니라 수동태도 많이 쓰이죠. 수동태를 보자마자 이게 3형식 동사의 수동태인지 4형식 동사의 수동태인지 5형식 동사의 수동태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또는 3형식 때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수동태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수동태가 독해에서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수동태 연습이 안 된 수험생들은 문장 해석을 빠르게 해석 못한다는 거죠. 뭐 준동사 파트에서는 투부정사로 할게요. 투부정사면은 각 용법이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독해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투부정사. 뭐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면은 목적인지 이유인지 근거인지 결과인지 조건인지 정도인지 이런 거를 우리 수험생들이 독해서 필요할 때 쓰는 그냥 단편적인 문법인데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지 직독 직해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은 감으로 독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ing 나온다. 그러면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별을 못하는 수험생들 많이 계시고 분사 구문이 쓰이면 해석을 못하거나 어떤 형태에 쓰일지 잘 모른다는 거죠. 관계대명사 격 잘 못 보고 그리고 뭐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 복합관계 대명사 등등등 문장이 길어지면서 잘 못 봅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도치, 여러 가지 특수 구문.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게 과연 독해서 안 중요할까요?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만 이러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제대로 안 되신 수험생들은 독해 문장을 읽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구문도 우리가 구문 독해를 하는 이유는 독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근데 시중 강사님들의 구문 독해 교재를 보면은 어려워요. 그게 문제예요. 쉽고 좋은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어려운
지문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정작 쉬운 지문도 해석을 잘 못해요. 구문 독해에서는 우리가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을 연습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초 수험생분들은 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초 수험생들은 아직 긴 문장은 못 읽어요. 짧은 문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문장으로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문 독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급 구문 독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뭐 중급 구문 독해 어려운 지문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전과목을 관리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시간이 없어요. 중급 구문 독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유형별 독해 풀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나중에 유형별 독해 풀 때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이거를 독해 노트에 딱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 철저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급 구문 독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교재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초 구문 독해만 제대로 보고 구문 독해 연습을 하신 다음에 유형별 독해에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면은 그게 중급 구문 독해 역할을 합니다. 저는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 양을 늘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직독직해. 수험생들 상담할 때 영어 독해 해석을 시켜보면은 앞뒤 왔다 해석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근데 실전 시험에 이게 보시다시피 기출에서 보면은 길어요, 문장이. 그러니까 앞뒤 왔다 해석할 시간 없습니다. 그냥 직독직입니다.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끊어읽기. 잘 안 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 문장 길어지면 못 읽습니다. 문장 구조 분석. 이게 기초 문법과도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수험생들 보통 보시면은 문법과 독해를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이게 만약 문법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빨리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독해적 요소가 있는 거고, 또 여기는 독해예요. 근데 여기 안에 어법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문장 안에요. 그러면 이 어법을 알면 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과 독해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러한 기초 문법과 구분 독해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즉, 정리를 하자면 기초 문법과 구분 독해는요, 영어 강사로서는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입니다. 대형 강사분들의 인강을 듣고서 영어 점수가 안 나온다.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게 안 돼 있어요.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안 돼 있습니다. 선생님, 저 인강 봤는데요. 기초 문법 인강 봤는데요. 또는 구문 독해 인강 봤는데요. 근데 인강을 본 것과 여러분들이 실력에 맞는 교재로 직접 풀어보는 건 다르죠. 인강은 참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거 어렵습니다. 인강은 보통.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문장 해석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기반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내용 파악이 제대로 못합니다. 수험생들 독해를 풀 때 빨리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제 풀거나 내용 파악 다 놓칩니다. 감으로 독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유형물 독해까지는 시간 내지 마시고 천천히 푸세요. 이런 연도별 기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문제 30분 안에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것도 시험 보기 한 2달 전에 그 정도에도 충분합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야 빨리 풀어도 상관없지만, 그런 분들은 영어 기반이 잡혀있기 때문에 빨리 읽으면서 내용 파악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일반 선생님들은 빨리 있잖아요. 내용 파악 못합니다. 감으로 다 독해를 해요. 그래서 유형의 독해까지는 시간을 재지 마세요. 천천히 내용 파악하세요. 어설프게 빨리 읽느라고 내용 파악 다 놓치고 그냥 감으로 독해하면서 독해 실력 안 느는 것보다는 천천히 내용 파악하면서 맞추면서 점점 독해를 푸는 양이 늘어나고 그 안에서 어휘, 어법 구분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표시를 해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주제, 키워드 표시를 하면서 계속 내용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면은, 물론 나올 수 있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면은 너무 오래 찾지 마세요. 일단 읽고 넘어가되
대신에 그 앞에서 내용 파악했던 부분과 뒤에서 내용 파악했던 부분을 통해서 유추를 해야 합니다. 앞뒤 문맥으로 유추, 이게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의 특징이 뭐냐면요, 독해가 이렇게 다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지문 안에 재진술되어 있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뭐 추론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단서는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풀고 나서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때 수험생들이 상담을 해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해석은 분명히 했는데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해석하면서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보통 주관적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력적 오답에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뭐 선입견, 편견 다 제외하세요. 순수하게 지문 안에서만 그걸 찾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매력적 오답에 걸리기 쉽고요. 또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해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정답의 근거 찾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대신에 풀고 나서 리뷰가 중요해요. 물론 뭐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영어 강사로서는 난도가 좀만 어렵거나 지문이 어려우면 당연히 많이 틀려요. 틀린 건 괜찮아요. 영어라는 과목은 우리가 시험장 가기 전까지 완벽하게 나는 합격권이다 이렇게 만들고 갈 수는 없어요. 지문의 특성상 많이 틀린 문제는 늘 항상 많이 틀리고 쉬운 문제는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는 꾸준히 틀려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그 틀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약점을 보완하고 시험장 갔을 때 본인이 읽을 수 있는 정도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죠. 독해를 리뷰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이 정답의 근거,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것도 분석하시고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풀 때는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돼요. 풀고 나서 독해 노트에 정리하시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 연습을 안 하시면은 시험장 갔을 때 또 비슷하게 어려운 구조 나오면 또 해석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때 머리가 하얘지거나 당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 정리하고 철저히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자. 이게 중급 구문 독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현실적으로 수험생들 독해를 가장 빨리 늘리는 방법은 제가 이제 영어 꽈락인 학생들을 3개월 만에 영어 85점 만들 때 과에서 썼던 방법인데 어휘예요. 어느 정도 단계별 연습을 하신 분들은 여기는 어휘를 많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이 중요해요. 이런 독해형 어휘들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공무원 영어의 특징은 뭐냐면 쓰이는 단어가 계속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독해용 어휘를 정리해 주세요. 독해용 어휘 노트 정리. 대신에 이거는 암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암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고 있는 어휘 교재를 암기하셔야 되고, 얘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겹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반복이 되고,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자. 그래서 독해를 못하시는 분들 특징이 첫 번째, 문장 해석을 못한다. 두 번째, 내용 파악을 다 놓친다. 빨리 읽느라고. 세 번째, 정답 안에 근거,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 못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좀 조언 드리자면 강사분들의 어려운 교재 풀지 마세요. 상담을 해보면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 이 교재가 유명하더라, 어렵다 그래서 막 풀고 있어요. 어려운 독해 지문을 제대로 읽지도 못해서 몇 지문 못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여러분들 실력에 맞는 해석이 잘 나온 좋은 교재로
여러 질문 푸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아, 선생님, 근데 영어 어려운 지문도 좀 많이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어려운 지문은요, 기출로 충분해요. 기출도 이제 나중에 분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지문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사님들의 어려운 독해 교재를 막 풀 필요는 없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풀어도 괜찮죠.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틀리고 약점은 보완하죠. 하지만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교재 풀잖아요. 자기 만족 공부하고 있어요. 아, 이거 나도 드디어 봤다. 근데 그런 교재들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20문제 중에서 독해가 10지문인데 거기서 과연 어려운 문제 몇 문제 나올 까요? 너무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려운 지문은 기출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는요,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막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궤도들만 정해가지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독해 싸움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를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